네, 그럼 학술 발표의 제2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밖에 계시는 청중 여러분께서는 매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부는 먼저 충주의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활성화를 주제로 길경택 위원장님께서 자장으로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 대한 자료는 학술 발표지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경택 위원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존 활성화, 전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단 발제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냥 간단하게 적었는데 실은 제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사항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으셨으면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 올해 충주가 그 무형유산 도시로다가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선정이 될 때 5군데가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충주를 비롯해서 동대문구, 대구의 수성구, 그리고 강원도 산척시, 산척시, 그리고 충남 공주시 해가지고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실은 한 개 도시씩 매해 한 개 도시씩만 선정을 해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줘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개 시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받은 거는 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올해 무형문화 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는 우리 여기 택견 관계 하시는 택견 협회 분들이 직접 서류 만들고 쫓아가서 이거를 용역을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무형문화 도시가 도시에 선정이 돼서 한 해 동안 작업을 한 건데 결국 저희들이 이걸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거 뭐 해야지 했는데 실은 그동안 한 10여 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런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이 딱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룰들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화를 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무형문화재 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책으로다가 아주 발간하는 작업 이것이 이제 제일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뭐 기획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이나 영상으로 또 촬영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인문화 콘서트도 하라고 합니다. 인문화 콘서트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도시에서 한 예를 보고 연예인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할까 뭐 하는 이런 고민들을 다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인문화 콘서트라고 해서 우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 중에서 이걸 사회를 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런 인문화 콘서트 작업을 그리고 이걸 이렇게 사진 전시회도 이런 것이 아니고 판에 딱 박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하는 이 학술 행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것이 쭉 나눠지면서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독특함을 넣지 못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정되신 무형문화재로다 지정되신 선생님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뭐 이런 일들도 막 좀 지원도 좀 하고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매번 폐만 끼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올해 한 해를 진행을 하면서 좀 안타깝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의 그 무형문화재 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갖고 뭔가 좀 방향성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라도 좀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발제들을 하게 된 건데요. 실은 저희 충주에서는 택견에서 우리 국가문화재 76호로 지정되고 세계문화유산으로다가 이렇게 등재가 된 택견이 우리 무형문화재의 어떤 뭐랄까 아주 로드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견을 신한승 선생을 필두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덕분에 자연스럽게 인간문화재가 탄생을 했고 그 밑에 이제 그 전수자들이 생기고 공부를 신 선생님 밑에서 또 수련들을 하고 그리고 수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늘어난 사람들이 그 중에서 기능이나 뭐 이런 쪽에서 뛰어난 분들이 각 지방으로 좀 퍼지고 그러면서 택견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꼭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해외까지 파견돼서 우리 사범님들이 파견돼서 택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거 덕분에 그런 택견이라고 하는 것 덕분에 지금 관에서는 시에서는 축제를 하나 만들자 해서 실은 무술축제 같이 충주 무술축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단체들만 참여하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좀 우리나라 단체만 참여하려고 신났는데 이게 좀 뭔지 모르게 좀 약하다. 그래서 딴 나라 사람들도 좀 불러 모아보자. 각각의 나라마다 전통 무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러 모으듯이 세 번째 대회, 그러니까 세계 무술축제의 세 번째 대회에서부터는 다른 나라도 이제 초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해보니까 한 40여 개국까지 참여를 했고 그 40여 개국 가운데 65개 정도 단체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하나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이런 축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축제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세계적인 단체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다가 이 택견을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당연히 뭐 2011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듯이 그러면서 엔지오 단체 여기에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전통 무예들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어떤 NGO 단체를 형성을 하고 그걸 또 등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무형문화재가 발전해서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를 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택견을 통해서 지금 다 습득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속에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승 선생서부터 정경환 선생 그리고 여기 지금 부총재님 나가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택견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런데 실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높이 우리가 사줘야 될 거는 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만들 때 실은 특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까 이크에크 하고서 말씀하셨던 그런 신고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외부에서 보실 때는 글쎄 이게 뭐지 하고서 이게 전통이고 우리가 꼭 아껴야 되는 건가 하고서 생각하셨을지 모르는데 몇몇 분들은 우리 선배들이 진짜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국가문화재로 신청해야 된다. 충주에는 실은 택견할 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을 텐데도 그렇게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고 그 지정받은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무형문화재를 알아보는 이런 커다란 아주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물론 이제 이것이 확산되면서는 택견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둘러리 쓰는 것 같아 우리가 시작인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충주의 경우는 어떻게 됐든 관하고 연결이 잘 돼서 현재 모습까지는 잘 끌어온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택견을 통해서 아주 좋은 예들을 보여줬는데 실은 이것 말고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커다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엿볼 수 있는 좋은 소재였는데 이런 콘텐츠를 정확하게 발굴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실은 우리 주변에 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도 좀 제대로 갖고 보자. 그리고 박물관에 있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서로 얘기를 좀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저 선생님이 동제 조사를 한 지가 한 20년 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야, 이 외국에서 유명한 아주 학자가 한국을 찾아와서 동제를 보름내 동네에서 제사 지내는 걸 봐서 구경을 하겠다고 외국에서 날라오더라. 이게 왜 이걸 보려고 오느냐 하고서 안내를 열심히 하면서 아주 갸웃갸웃했는데 그 양반이 생각하는 거는 이 양반이 와서 이렇게 동제하는 모습 속에서 종교의 발생, 인간의 종교 발생 기원을 여기서 보더라. 그걸 읽어내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동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크더라. 우리는 생활운동하면서 다 그랬던 것이.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충주에서도 가꾸고 아껴야 될 게 많을 거다. 그걸 좀 정확하게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 충주에서는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최소는 아니지만 지정된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납니다. 지금 택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청명주하고 사기장하고 야장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현 선생님 대목장도 있었고 유기장도 계셨고 그런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술이 동료 같은 거 지정 해제가 됐고 이게 7개에서 지금 4개로 다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력 있게 다시 좀 지정된 숫자를 좀 늘리고 이 부분을 보전 발전시킬 수가 있느냐 이 얘기들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건데 실은 우리가 충주가 실은 충주 색깔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충주가 우릉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50년 이상 했는데 최소한도 우릉문화재 하면 가야금이잖아요. 이 가야금을 가지고서 가야금 여러 종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분 정도는 가야금의 장인이 돼서 가야금 명창의 명인이 된다거나 무슨 충청도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무형문화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철의 도시라고 얘기했으면 철 쪽으로 관계되는 진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도시 콘텐츠하고 좀 맞아들어가는 역사가 맞아들어가는 이런 무형문화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이런 거 지정도 중요하지만 실은 지정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현재 지정된 분이라도 진짜 대접받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보면은 지원법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좀 답답한 것이 이게 문화재청 내지는 이 문화부 쪽에서
우리 무형문화재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돈 없는 동네예요. 부서 자체가 경제 기획원이나 이런 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한테 대한 지원들이 참 약합니다. 이제 이런 쪽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답답하다는 것이 세부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상공인 협회에서 만든 지정한 장인들이 그 상공인 협회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비용보다 오히려 우리 무형문화재가 더 약한 이런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양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형문화재 전수관 같은 것이 이제 저는 좀 건립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7개였다가 지금 4개로다가 줄어들었는데 택견은 그냥 다만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이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들이 쭉 많으니까 이 전수관을 지어달라라고 얘기하면 그럼 도청 소재지에다가 하나만 짓면 되지 하고서 하나 짓는 거는 쉽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출신들 무형문화재를 위한 양반들이 맨날 청주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빨리빨리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은 종목 하나하나마다의 세부적인 그런 고려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행정이라는 게 맨날 획일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강해서 좀 화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가 지역의 어떤 역사성에 맞게 콘텐츠 개발을 해서 그런 쪽에 무형문화재 지정하는데 힘을 좀 모으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반장 같은 거 지금 현재는 가라앉아 있고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역 거니까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청중들도 이제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발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충주가 실은 역사도시 내지는 문화도시 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쪽에는 은근히 많이 소홀한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될 만한 이런 커다란 어떤 세계적인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면서 택견 쪽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늘에 가려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서 우리 오늘 이번에 조사한 자문위원들께서도 좋은 각각의 분야에서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충주에 편안한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올라오셔서 조금만 얘기하다 가시죠. 네, 위원님들 자리 단상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구영선 선생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할까요? 우리 선생님은 주로 이제 동제 쪽에서 한 5군데 정도의 동제 정도는 우리 무형문화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방안을 좀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담당한 부분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접근하기 좀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좀 약화시켜서 민족적인 단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또 미시타파 운동하고 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충주를 한 60여 개 마을 중에서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이면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덕은 한 곳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큰 길 옆에 있는 데는 사무소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산촌 쪽에 남아있는 곳이 60여 개 마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 발전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충주 예를 들면 시 당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라고 했을 때 저 서청주에다 공장 많이 지면 오케이 공장 많이 지면 상당히 충주가 부자가 되는 것 같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청주에 공장 많이 짓고 오케이 공장 많이 지어도 우리 충주 시민들한테는 별 도움 안 됩니다.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충주 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 세금 많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일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문화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이 전통문화, 우리의 전통문화 발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충주에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충주에다 빌딩 높이 지면 서울에서 관광객 오나요? 아무리 높이 지어도 서울만큼 못 짓잖아요. 빌딩 보러 안 오잖아요.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충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통 문화를 보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 없애놓고 나서 그걸 활성화도 안 시키면서 전통 문화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뭘 해보자 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중심으로 해서 요새 이제 비관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안보에 서울시 연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시 연수원 중에서 가장 오기 싫어하는 데가 수안보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볼거리 없고요, 먹을 거리 없고요, 즐길 거리 없답니다. 그래서 오기 싫대요. 이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야 충주가 왁사왁사 잘 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그러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함께 잘 사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당연한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전통 문화 플러스 알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요 얘기들 플러스 구체적으로 우리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만 좀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얘기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한마디 더 붙이실 거 있을까요? 예, 제가 60여 개의 마을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동네를 지나고 싶어도 떡을 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못 지내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마을들이 다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동제를 지내려도 떡을 지고 올라갈 사람이 없다, 청년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실은 요즘은 마을 경비 마련도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조금만 해줘도 근데 이것이 맨날 하다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왜 이러면서 편을 가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지적이셨고요. 우리 이정호 선생님 그다음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우리 충주 지역의 마을 숲을 보면 정말 그 많았던 마을 숲들이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원래 우리 전통 마을 숲의 주된 기능이 재해 방지를 한다든가 환경 보전과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마을숲의 기능이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또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마을에 남아있는 마을숲을 문화자원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관리 방안으로서 첫째,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숲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역사적으로 마을숲은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마을 공동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근래 오게 되면 이 마을숲이 거의 대부분 부유지나 공유지가 돼가지고요. 시 보호숲 또는 면보호숲, 보호를 받는 그런 그 보호수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숲의 주인인 마을 주민들이 배제가 되고 행정부 즉 지자체가 마을 숲의 주인이 돼서 마을 숲을 자꾸 이 통제를 하면 그 마을 숲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 사이에 특히 그 주민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주민 공동체의 활력이라든지 민속문화와 같은 전통문화 그리고 어떤 그 자발적인 자연환경 보호활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통마을숲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보다는 주민 참여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숲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주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냥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마을의 그 지역 공동체 의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제네리 풍덕마을의 방풍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괴를 통해서 마을 숲을 보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잘 사는 그런 그 부자 마을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방풍괴였거든요. 그것이 모범 사례가 돼서 우리 충주 지역에 그러한 마을 숲이 좀 더 활성화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을 숲을 조성을 할 때 그 숲 주변의 숲과 어울리고 또 이 하천과 같은 그런 그 기존의 생태계와 그 연결될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그 지역 그 지방에 아주 특유한 그런 식물종을 도입을 해가지고 마을 숲을 만들 때 이 단층림이 아닌 복층림의 형태로 마을 숲을 만들면 정말 여러 가지 생태 환경적으로도 건강한 마을 숲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부분의 마을 숲들이 옛날 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좀 늘리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목이 이제는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이 후계수의 조성이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사되어져 가는 마을숲의 후계목을 이 주민들이 정말 이 일을 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계목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요즘 나타나는 그 문제가 이 마을숲 주변에 캠핑장이라든지 유원지 또는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숲의 생태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마을숲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결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마을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마을 숲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마을숲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면 하나만 딱 추천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니 뭐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바로 이 제네리 풍덕마을 숲입니다. 정말 그 숲은 제가 봐도 그 마을 숲을 만들고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방풍림개가 풍덕마을이 오늘날 가장 잘 사는 농촌의 부자마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문서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이 돼도 아주 뭐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런 그 마을 숲이 이 문화재로다가 이렇게 탄생하는 순간을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영광 선생님이 달천 풍물, 난양의 호상수리, 시조창, 뱃노래, 마술 농요까지 이렇게 5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부분은 지금 마술이 농요가 해제가 되면서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서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그 국립무형유사원과 한국태권협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아주 애를 많은 윤영광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연구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충주에 이렇게 많은 무형유산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과거에 행정기관이 제안을 했을 때 충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 답이 그래요.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고 오늘 좀 섭섭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왜 그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리고 왜 CEO는 아무도 안 오셨을까? 이게 일단 좀 아주 많이 섭섭합니다. 지금 귀환자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 장소임에 불구하고 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불구하고 이게 또 우리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가장 큰 우려가 좀 되고요. 왜 기자도 한 명 없는지 답답합니다. 우리가 무급 때문에 무형유산을 재조명하고 전승 보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2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무형유산의 당사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그 시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차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바꾸라는 거죠.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주무부서에 하는 심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유무형 유산에 대해서 좀 세분화될 수 있는 불을 통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을 위한 지원인 건지 단체를 위한 지원인 건지 성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된다. 또 하나는 공간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 유형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공간, 체험 공간 혹은 작업 공간이 필요할 텐데 오늘 너무 좋은 환경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그 분들은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올해 2020년이 끝나지만 적어도 충주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단 한 번으로 끝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무형 유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는 곳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 보존 이런 거 유무형 유산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의 것이 아닌 현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외연을 넓힐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형 유산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개인의 역할보다는 보다 큰 시야를 갖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함께 생각하는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례가 마술의 농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다채로운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민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서 본인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 그 예술가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고집이 센 게 아니죠. 저기 가치관이 분명하신 거고요. 그 가치관을 행정기관과 함께 어떻게 조절해서 맞춰 나가서 회복을 해서 시너지를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발표 전에 말씀드린 30년 만에 선생님들과 같이 뭐 막걸리 한잔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저한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80이 넘어서 이걸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공연도 하게 되고 좋은 영상도 찍게 돼 이게 무슨 나이들도 무슨 영광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왜 여태껏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분들을 자세히 들여보지 못했을까? 왜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제가 가슴에 울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은 하나하나의 얘기만 가지고도 뭐 한참을 얘기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화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통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실은 생활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고서 그것을 현대화시켜서 조금 더 삶의 질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부분 뭐 이런 것까지도 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지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실은 당사자이시기도 한 우리 이종석 선생님께 실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서 오히려 뭐 불편한 것이 더 많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영석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무자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지금 변방의 북소리가 될까봐 사실 많이 조심하게 되고요. 이런 토론을 하는 의미가 진짜 무색해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슬프기도 합니다. 현재 무형문화재이지만 사실 저희 고장에 사실 국가무형문화재가 또 한 분이 탄생했습니다. 한지장이라고 하는 계산해서 작업을 하는데 충주에 살고 있습니다. 충주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시청에서는 관심도 없어가지고 이런 실정이 무형문화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충주시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문제예요. 문화재청에서도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제도를 이끌어갈 뿐이지 우리 기격대 옆에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유형문화재에 쏟아붓는 예산은 무형문화재 10분이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유형문화재도 다 무형문화재가 만든 건데 만드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만들어 놓은 것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지금 대목장님도 그렇고 우리 조물 유기장님도 그렇고 사실은 고생하시다 이제 다 자꾸 하셨는데 저도 사실 얼마 남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전수자가 지금 있긴 있지만 하려고 하진 않아요. 해서 뭐하냐는 식이고 무형문화재 되면 또 뭐 할 것이며 자꾸 이제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도 무형 이런 지금의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무형문화재를 위한 행사인가 발굴하려는 행사인가. 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무형문화재도 자꾸 회의에 빠지고 하는데 발굴하면 또 뭐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전수관 제가 사실 조기룡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장님 뜻은 반영이 잘 안 되는 우리 충주시예요. 시의원님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기 우리 시의원님 여기 한 분 계시죠? 시의원님들이 다 지금은 갑입니다.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시장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님들이 지금 대부분 표에만 신경 쓰시지 문화예술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학술대회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실 그분들을 질타해봐야 우리는 별거의 북소리고요. 저도 사실 충주에서 온 지 거의 20여 년 되지만 충주도 사실 도자기에 많은 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에서 혼자 그냥 고전부터 하고 지금 거기를 알리고자 하는데 너무 이력해서 지금 좀 회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자리를 함으로써 저희 가고는 정말 더 좋은 작품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각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지원 사실 기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종성 선생님이 진짜 아픈 얘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은 이런 그 무형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실은 그런 것들 다 느끼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지난번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툭 한마디 던지시는 것이 일반 그 장인이라고 하는 칭호,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여러 기관에서 주는데 그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 벌써 집 앞에 팻말이 동판으로 떠서 딱 갖다가 걸어놓는데 우리는 나무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름 써서 어디 걸어놓기도 민망할 정도의 것들을 한다.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고 그냥 비근한 예로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시면서 이쪽의 분야가 너무 좀 전통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셔서 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저희들은 알지도 못했던 상황들인데 약간 가슴을 좀 찢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그 희망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바로 이종선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좋은 작품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신 그거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정재승 의원님 지금 그 의원 된 죄로다가 지금 한참 질타를 또 받으셔야 되는데 발표하신 내용서부터 조금 구체적인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인데 직업이 또 기초의원인 시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책임의식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앞서 이영광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재 팀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셔서 이런 질책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이런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최대한 우리 충주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가진 역량을 발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했었던 택견, 침선장, 재화장, 소목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커닝 페이퍼를 여기다 새카맣게 적어가지고 갔는데 아까는 이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순간 당황하면서 많이 좀 꼬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나름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또 그냥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충주시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 충주시 정책이나 저 같은 위정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품격 있는 의식 있는 우리 시민 의식이 우리 충주시의 문화 정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기회에는 교육청 교육장님부터 이런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공부 많이 하고 가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언제든지 제게 조금 코칭을 해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주시의 문화가 어떤 제대로 된 아이덴티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디테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그렇고 디테일할 수 없습니다. 도시를 꾸려도 이런 무형문화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프로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는 의외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한 쪽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심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대로 발굴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들이 실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순서로 우리 허은기 교수님께서 우리 이 조사를 할 때 틀도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느끼는 거 내지는 좀 하실 말씀 좀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느낀 점이 있다면 특히 이제 무형문화재 쪽에서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현장에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다룬 목계 벽신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하기도 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술적인 연구가 뭐 이루어지긴 했지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어서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 충주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자가 외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청주의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제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짧은 기간에 어떤 그런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잘못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나쁜 내용들을 그 옥상옥의 그런 어떤 것처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 잘못된 오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많이 놀랐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 지역에 가면 오티 별신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연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책도 나오고 웬만한 별신제 관련해서는 책 한 권씩은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계 별신제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저도 충주 지역에서 대학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많이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가 학문적으로 연구된 것은 사실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문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기반이 그래야만 무형문화재 지정에도 도움이 되고 단순히 어떤 돈을 벌자는 목적이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소박한 민속 축제의 어떤 그 원래의 취지 이런 것을 살리고 원형을 그대로 복구하는 그런데 먼저 문화재 지정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무형문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남의 것이 좋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남의 것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것은 나쁜 거다. 이 어떤 새 것만 좋은 것이다. 새 것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삶, 일상적인 삶 자체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웃의 삶, 우리 자신의 삶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이런 사라지는 무형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왜 발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단순히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 또 사라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계 별신제 같은 경우도 그것을 복원을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삶에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마을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마을의 어떤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인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것이 서로 연결돼야만 이런 문화재 복원의 어떤 가치와 의의가 더욱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역시 마이크를 제일 나중에 넘겼더니 제일 정리가 잘 된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목계 배신제가 우리 지역에서 지적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참 약올랐었습니다. 이제 지금 한참들 더 치밀하게들 조사들을 해서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기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들이 우리들의 삶 자체를 좀 반성하고, 그리고 충주 지역이 나갈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좀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이 좀 많이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체의 모임이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많이들 고생을 하셨고요. 뭐 끝내기 전에 혹시 그 청주구석에서도 누가 질의하실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실 사항들이? 다른 얘기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합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 충주 올해 무형유산도시 합술 발표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을 알아보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1 충주 올해의 무형문화유산도시 합술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